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이거예요. 예, 뭐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언론 국내 언론에서 뭐 이제 트럼프가 불복을 할 거고 불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원에서 그거를 결정을 할 거고 뭐 하원의 의원 수가 공화당이 많으니까 공화당이죠. 예, 공화당이 많으니까 뭐 트럼프가 유리할 거고 이런 류의 뭐 언론을 누가 그걸 페북 패친께서 주셨는데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틀림없이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존재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까지 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절차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처럼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하면 바로 대법원 가고 뭐 바로 연방법원 가고 그게 안 되는 나라예요. 그게 안 되는 나라라고. 예,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처음에 얘기를 했었을 때 뭐 내전에 준하는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뭐 왜냐면 폭동 같은 게 일어난 적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빵이냐 그건 아니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희박해요. 예,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이제 지방 코트, 그러니까 저기 카운티 코트에 들어갈 거는 카운티 코트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 진행하고 있고, 그건 이제 그것대로 결론이 날 거고, 그 실질적인 개표에 관련된 그거는 이제 카운팅이 일단은 오피셜하게 카운팅이 끝나야 이제 뭐 고를 할지, 그러니까 리카운트 리퀘스트를 하지 않을지가 그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요건이 이제 첫 번째는 요건이 맞아야 돼요. 리카운트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요건이 맞아야 되고, 요건이 맞을 경우에도 그러면 요건이 맞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혹은 바이든 입장에서 리카운트 리퀘스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제 리카운트 리퀘스트가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별로 그러니까 주별로 리카운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이 2주 혹은 늦어도 11월 말에는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중에 선거의 그 첫 번째 카운트가 다 끝나면 이론적으로는 리카운트까지 다 포함을 해도 11월 말이 되면 결론이 나요. 리카운트까지. 그럼 이제 그때 되고 나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카운트까지 했는데 어떤 선거 부정에 준하는 물질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리카운트가 원래 오리지널 카운트랑 똑같이 나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소송은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기각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기각한 거에 대해서 스프림 코트로 가져갈 수는 있어도 거기도 무조건 기각이에요. 이건 제가 저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가장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 말이 제일 잘 먹혀요? 예. 윗사람, 소위 말해가지고 상위에 있는 사람 말이, 그 사람이 뭐 전문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 그냥 위에서 쉽게 해가지고,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게 되는,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게 습관화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차피 공화당에서 된 사람인데, 공화당이 그렇게 요구하면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우리네 사람이지만, 미국의 시스템은 전혀 미국의 전형적인 미국 마인드, 미국 아메리칸 시티즌십에 준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게 뭐냐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그 삼성에 있을 때 미국 사업자들하고 미팅을 하러 가면 대충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아규먼트가 돼요.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 빼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이 중요하니까 넣어달라는 입장이고, 이제 제가 주로 한 건 디펜스거든요. 디펜스 디베이스인데, 아니다, 그거를 네가 넣어달라고 하지만 그게 좋지 않다, 내지는 뭐 기술이 쉽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숙성되지 않았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조율을 하는 거를 저는 했었어요. 기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다가 충돌이 나면 이제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실무를 했던 사람이고, 가면 우리는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 쪽에 대빵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사실 기술을 알지는 않아. 기술을 알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은 있으신 거고, 이쪽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윗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정을 그냥 본인이 하세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안 듣는다고. 예.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더 잘 알아도, 그거는 그거고,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가 한국식의 사고에서는 되게 강해요. 근데 미국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대빵이 누구 얘기를 듣는 줄 아세요? 제일 밑에 실무하는 애한테 물어봐요. 예, 실무하는 애한테 물어보고, 야,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실무하는 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 그 얘기 딱 듣고 저희 쪽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실무진이 그렇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실무진이 그래. 나 우리 실무진 믿으니까 우리 실무진만 따를 거야. 우리 전문가 말 따를 거야. 이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은 어떤 기술이나 논리나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조차 직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직급이 낮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아니라고. 미국은 그게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만약에 전문 어떤 지식이나 전문적인 어떤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심지어 하이레벨, 심지어 CEO라도 그 실무를 갖고 있는 사람 말을 따라요. 대부분. 그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